안녕하세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강의를 맡게 될 전유현이라고 합니다. 전유현입니다. 네, 만나 뵈서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 대해서 제가 우선 간단하게 중요성과 앞으로 배우실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오늘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커뮤니케이션 과정이죠. 네, 커뮤니케이션인데 여러분 많이 생활 속에 쓰시는 그런 어떤 활동입니다. 그 영역이고요. 예, 그걸 굳이 배울 이유가 뭐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이제 던지실 수 있어요. 의문을 가질 수가 있답니다. 자, 근데 미래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업무적으로 일하는 많은 일들을 이제 AI,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대체를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여러분 듣고 계시죠? 네, 신문지상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심 있는 거는 뭘까요? 여러분 입장에서. 네, 저도 그렇고요. 과연 이런 AI나 이런 로봇이 우리의 일을 대체하기 힘든 영역은 무엇일까? 그 영역에서 내가 계속 일을 하고 싶은데 그 개인 역량이 있을 것 같은데 뭘 내가 좀 잘하면 앞으로도 계속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게 많은 사람의 관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미래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 중에 하나, 아마 탑3 중에 하나로 많이 나오는 내용이 이 커뮤니케이션 이라는 역량입니다. 네. 커뮤니케이션 하면은 우리가 많이 쓰는데 사실은 로봇이나 AI가 대체하려도 걔네들 입장에서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이 과정, 우리의 감성까지도 반영해서 대화에 담아서 우리가 하는 이 커뮤니케이션을 과연 AI나 로봇이 얼마나 하겠느냐. 물론 언젠가는 한다고 쳐도 우리 생전에는 우리 많은 영역을 침범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오래 우리가 이 역량만 좀 다져놓으면 어떤 일을 하건 간에 오래 일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의미가 다가오시나요? 네. 저도 그래서 관심 있게 지금 보고 있고 그래서 이번 과정에 이 대화의 어떤 소통하는 그런 스킬도 있지만 후반부에는 이 고도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그런 역량을 우리가 협상이라는 관점으로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협상만 아시면 근데 어떤 분이 이러세요. 아니 교수님 협상이라는 건 사실 뭐 국제 교류에서 남북 북미 정상회담 뭐 FTA 뭐 이런 무역 협상이지 아니 협상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뭐 있나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아닙니다. 협상하게 들어가면 협상의 정의는 이렇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원하는 걸 얻어가는 대화의 과정을 협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협상은 우리 인생의 80%가 협상으로 돼 있다고 협상학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 다 협상인데 우리는 협상이라는 건 정상들의 그 동네지 우리가 하는 터전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오해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협상력만 아시면 앞으로 제조업보다는 이제 서비스업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왜? 제조업은 로봇이나 AI가 대체해가고 침범해오기 때문에 많은 영역을 앗아갔지만 여러분이 이제 많이 서비스업 중에 종사하실 거거든요. 사람과 접하는, 고객과 접하는. 그러면 상대방의 감정을 공유해가면서 대화를 하는 이 로봇이 침범하지 못하는 이 개인기, 특히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가는, 대화를 통해서 얻어가는 협상이라는 후반부의 내용까지 여러분이 학습하시면 여러분 생애에 일하시는데 별로 신경 안 쓰시면서 여유 있게 일을 하실 수 있다.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 오늘 첫 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우선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본질이라고 하면 우선 개념적인 정의를 한번 따져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맨 윗줄을 보실까요? 여러분, 커뮤니케이션이란 용어가 있는데요. 커뮤니케이션 여러분 또는 컨버세이션이라는 용어도 쓰시고 요거보다는 아마 우리말로 소통이라는 얘기를 더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자, 근데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걸 이 학문적으로는 어떻게 정의를 할까 이렇게 살펴봤더니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유기체 간의 상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서로의 의미, 생각, 의도를 주고받으면서 하는 과정이다. 이게 커뮤니케이션이래요. 자, 그럼 여러분이 정의상에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실까요? 유기체, 사람이 아니고 왜 유기체라고 표현을 했을까? 이게 살아있는 생물체라고 하면 동물들도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커뮤니케이션 동물들도 한다는 얘기죠. 말이라는 언어를 안 할 뿐이지 그네들도 울음소리, 울부짖음 또는 얼굴 표정, 성난 표정 있잖아요. 우리 동물원에 가면 보시는 그런 여러 가지 제스처, 막 오랑우탄 뛰고 막 다니는 이런 것도 그네들 간에는 뭔가 소통의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라는 거죠. 그리고 상징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상징을 통한다. 주로 우리 대화나 언어적인 걸 통해서 하는 거가 커뮤니케이션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대화 이외에도 더 많은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여러분 생각을 전할 때 여러분 대화 말고 또 어떤 거 사용하시나요? 아 그렇죠. 예, 여기는 제스처. 제가 지금 여러분 일방적인 강의지만 제스처를 사용하잖아요. 왜? 여러분에게 학습을 좀 더 효과 있게 하려면 제스처가 필요하고 또 좀 필요할 때는 좀 준엄한 제 얼굴 표정 또는 재밌는 사례가 나오면 웃어가면서 하는 이 얼굴 표정 이런 게 전부 다 표정까지 또는 제 지금 음성 괜찮으신가요? 네, 음성도 강의용 음성으로 제가 좀 크게 하는데 이 음성도 학습의 효과를 위해서 크게 세우면서 지금 하잖아요. 이런 게 전부 다 방법이에요.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언어 이외에도. 자, 이렇게 주고받는다는 게 바로 중요한 이 접두어, COM의 뜻이에요. 쌍방향이란 얘기죠. 쌍방향. 근데 여러분, 컨버세이션이라는 용어는 뭘까요? 이거는 마주 대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얘기를 주고받는 단순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볼 때는 컨버세이션 한다라기보다는 우리말로 소통이란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소통을 한자로 한번 써볼까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소자가 무슨 소자고 통자는 무슨 통자일까? 통자는 아실 것 같아요. 통자를 먼저 쓰면 통할 통자죠. 여러분 아시는. 통하는데 소자는 뭘까요? 앞에 소자는. 네. 트일 소자입니다. 트인단 말이에요. 서로 막힘이 없이 트인다. 자, 트여서 서로 통한다 이런 얘기니까 막힘없이 원활하게 자연스럽게 물을 넣어가듯이 이렇게 주고받는 뭐 언어적인 걸로 하면 이런 소통이라는 얘기예요. 잘 통한다. 여러분 대화를 보통 컨버세이션으로 그냥 단순하게 하시나요? 아니면 마음까지도 주고받으면서 소통하시나요? 그러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소통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냥 단순한 그냥 주고받아요. 컨버세이션 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죠. 네, 서로 간에 이렇게 크게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안에 비슷하게 쓰는 용어를 한번 비교해 봤고요. 자, 근데 인간은 왜 커뮤니케이션 할까요? 한번 제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커뮤니케이션, 뭐 대화도 좋고 제스처도 좋고 표정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자기 생각을 주고받을까? 네, 이거를 이 매슬로우 욕구 5단계설이라는 요 학문적인 전문 용어인데요. 매슬로우 욕구 5단계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예, 인간은 살아가면서 5단계, 단계별로 어떤 불편, 니즈, 욕구를 느끼면서 그때그때 충족되면 그 다음 단계의 니즈, 욕구가 다시 발생되면서 또 그걸 충족시키면 그 다음 단계, 5단계까지 살아가면서 차례차례 나타났다 사라졌다 한다는 거예요. 그 욕구를 차례도 1단계 욕구가 혹시 기억나시는 분 한번 외쳐보시겠어요? 말씀해 보시겠어요? 첫 단계는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생리적인 욕구. 우리 태어나면은 어린 시절에 생리적인 욕구를 하죠. 배설, 뭐 갈증부터 해서 배고픔 이런 걸 느끼고 그걸 충족시켜가는 과정. 물론 부모님의 도움을 많이 받겠죠. 자, 이게 어느 정도 좀 가라앉는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충족된다 싶으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둔감해진다. 그러면 무슨 욕구가 불뚝 나오냐면 그 다음엔 안전의 욕구입니다. 안전. 안전. 여기는 물리적인 신체적인 안전뿐만 아니라요. 정서적인, 정신적인 어떤 안전도 포함돼요. 어떤 조직에 내가 안전하게 좀 수속되어 있는가 그런 것도 포함해서 정신적이고 물리적이고 신체적인 안전. 요새 굉장히 안전에 대한 뭐 욕구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이부자리 밖은 다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 요새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예전부터. 그다음에 요게 이제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 학교 이제 생활이나 사회생활 가면 주로 애정이나 여기 애정과 소속의 욕구가 세 번째로 생깁니다. 여기죠? 예. 그래서 어느 조직, 학교나 직장에 내가 몸을 담아서 그쪽과 사랑, 애정을 교감하는 그런
그런 욕구가 이제 애정과 소속의 욕구입니다. 자, 요게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제 충족되면은 그다음 나타나는 게 존경을 받을 욕구. 받고 싶어자 하는 그런 욕구입니다. 존경의 욕구.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부서장이나 임원이 되면 한 40대 이상 되면 이제 밑에 사람들로부터 내가 존경을 받고자 하는. 또 여러분 요새 SNS 하시는 게 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자신을 누군가에게 좀 인정받고 싶어하는 누군가는 자랑질이라고 하잖아요. SNS 하는 걸. 네, 그런 게 바로 이런 욕구 표현입니다. 나 지금 잘 먹고 있어. 인스타그램에 맛있는 거 먹고 있고 날 스스로 상대방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자, 이건 마지막에는 어떨까요? 이제 나이가 좀 어느 정도 들면 고령층으로 이제 자리 잡으면 이제 자아실현이라는 욕구가 생깁니다. 이걸 충족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뭐 사진을 찍는다, 뭐 취미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도 다 이 정도는 다 이제 이제 어느 충족이 되면 아, 내가 이제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 사람이 죽을 때 후회되는 내용 첫 번째가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가장 많이 죽기 전에 후회하는 거에 남의 뜻대로만 내가 살려고 일생을 노력했다.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 정작 못하고 오로지 남의 눈치, 남이 원하는 나의 모습을 위해서 나는 지금까지 살다가 이렇게 종착역에 온 것 같다. 이런 후회를 많이 한다. 근데 이제 요새는 자아실현 욕구 많이 해요. 취미, 동호회 뭐 굉장히 열심히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바로 이 세 번째 욕구예요. 어떤 조직 생활 속에서 내가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교감을 하면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사랑을 좀 받고 싶어 하는. 자,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대화 또는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인간은 무슨 동물이다? 사회적 동물이다. 그런 이제 관점에서 대화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커뮤니케이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요? 여기서 제가 아까 커뮤니케이션은 상징이라는 걸 통해서 한다. 근데 여기서 상징은 언어적 대화 이외에 표정, 음성, 또 뭐가 있어요? 제스처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내용이다. 여기 나오네요. 이 학자 이름인데 메러비안의 법칙이라고 해서 우리가 전체 커뮤니케이션을 차지하는 비중은 언어적인 그런 대화는 7%밖에 해당이 안 된다. 그 의미의 중요성도 7%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많이 하는데 그게 대화라고 보면 안 돼요. 커뮤니케이션이 다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에 뭐 별로 표정이 없거나 아니면 화가 나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 뭐 안색이 좀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 힘들 때 이런 표정이 대화로 상대방에게 다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 나머지가 더 비중이 빈도와 중요성이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앞으로 정말 이런 것도 신경 쓰면서 대화,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나요? 네.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여러분은 혹시 전자와 후자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전자는 뭔가 부정적인 얘기예요. 능력은 있는 것 같아. 있는데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떨어져서 그 역량을 개인 능력을 제대로 다른 사람에게 나를 표현을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후자는 어때요? 능력은 뭐 그렇게까지 출중하지 않을지라도 워낙 역량이 뛰어나서 내가 가진 역량 100%를 다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은 아마 스스로를 평가하시면 어디에 해당된다고 이제 생각하실 텐데 이런 쪽으로 가야죠. 내가 물론 개인기도 능력도 많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까지 안 돼도 커뮤니케이션 역량만 뛰어나면 이를테면 신입사원 될 때 면접 볼 때 있잖아요. 옆에 앉은 취준생보다 내가 뭐 여러 가지 스킬은 좀 없어 보이고 개인적인 뭐 갖고 있는 건 좀 적어 보일지라도 학벌 뭐 여러 가지가 좀 떨어지더라도 나 자신을 굉장히 포장해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통해서 면접위원들에게 잘 보이면 오히려 그 친구보다 내가 더 점수를 많이 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지식 역량 못지않게 뭐가 중요하다?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더 중요한 시대가 지금 되고 있다. 특히 요새 회사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개인 자체보다 다양성을 중요시해요. 그 개인이 다양성의 한 조각으로 들어와서 다른 사람과 교감을 하면서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휘해내는 거를 집단지성이라고 하죠. 네, 그 집단지성을 요새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창의성. 그러면
다른 사람과의 교감을 하는 그 과정, 능력이 바로 이 커뮤니케이션 역량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요새는 지식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경험뿐만 아니라 얼마나 주위 사람과 다양성을 증폭해서 조직에 큰 아이디어들을 개진해내는 능력, 커뮤니케이션을 함께 본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을 100%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30%밖에 꺼내서 보일 수 없다면, 보이는 과정에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떨어진다면 여러분 별로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50%의 지식이라도 50%를 다 보여주는 커뮤니케이션을 갖고 있다면 오히려 더 낫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T자형 인재와 A자형 인재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신 분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예. 요새 뭐 예전에는 그냥 I자형 인재라 그래서 한 분야의 운물만 깊숙하게 파내려간 영어로 스페셜리스트라고 하죠. 스페셜리스트를 산업화 혁명 이후에는 많이 중요시했는데 이제는 이 한 분야의 역량만 갖고는 지금 이런 다양한 환경 변화를 감당해낼 수 없다. 그래서 요새는 우선 T자형 인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제가 알기로는 2000년 정도 전후에서 나온 것 같아요. 뭐냐? 여기 나오죠? 폭이 넓고, 그러니까 어떤 특정 분야의 지식도 있지만 다른 분야의 경험도 좀 많이 갖고 있는, 뭐 이를테면 뭐가 있을까요? 다른 분야의 폭넓은. 요새 인문학 중요하다는 얘기 하네요. 그렇죠? 인문학, 상식 이런 게 쫙 좀 많이 폭을 갖고 있으면서도 특정 한 분야에는 발을 이렇게 딱 디딛고 있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 스페셜리스트 앤 제너럴리스트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2000년 이후에 좀 이렇게 필요하다. 이 전 단계에 비해서는 이런 인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이제 돌고 있었는데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A자형 인재가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A자형 인재란. 여기는 뭐 특정 분야의 지식 뭐 이런 거 같아요. 이런 분야가 한 2개, 3개 정도 있는데 이 둘 사이를 서로 융복합이라는 용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융합, 연결한다. 그래서 이것들을 연결해서 또 하나의 새로운 어떤 분야를 자기가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요새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시기에. 2020년 전후부터 이제 이런 인재들이 많이 필요하다. 근데 이렇게 어떤 특정한 분야의 지식을 서로 연계해서 새로운 융합된 지식을 경험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는 뭐 누구를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또 대화도 해야 되잖아요. 새로운 분야와 접하려면. 그럼 이런 교량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무슨 역량입니까? 네, 오늘 배우시는 이 커뮤니케이션 역량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역량이 있어야 여러 가지 둘레의 새로운 지식들을 연결해서 새로운 어떤 증폭된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가 있는 인재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더하기가 아니고 곱셈으로 했어요. 곱셈. 여러분의 지식을 커뮤니케이션 역량과 어느 정도 좀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되면은 이 지식을 더 크게 플러스로 더해서 나는 게 아니고 3 플러스 3은 6이지만 3 곱하기 3은 9라는 더 곱셈의 법칙으로 상승한다는 그런 이제 얘기입니다. 자, 커뮤니케이션 역량만 있으면 남에게 나의 지식을 더 증폭해서 보일 수도 있고 나의 개인 역량도 더 증폭해서 잠재력을 넓힐 수 있는 개인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크게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서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제가 예전 유명한 가수라서 실명을 여기다 그냥 적었는데요. 가수 신승훈 이분은 많이 아시는 분이죠? 예, 이분이 예전 올림픽공원에서 대형 행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수들 이제 공연을 하지 않습니까? 몇 수천 명, 아마 제가 보기에는 10,000명 넘게 온 이 공원에서 공연에서 비가 심하게 왔어요. 보통 취소를 해도 되는데 워낙 이 마니아급의 그 팬들이라서 비가 와도 한다. 그래서 보세요. 무대에 서자 꽉 들어찬 팬들이 하얀 우비를 입고 이제 팬들이 기다리고 앉아 있는 거죠. 스탠드에.
근데 무대 위에 나야, 이 사람 신승훈 가수의 인터뷰 독백이에요. 무대 위에 나야 비를 피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빗속에서 공연을 보아야 했습니다. 미안한 마음으로 자기가 비를 맞더라도 앞에 나와서 내가 해야겠다. 지붕 밖으로 나왔다는 얘기죠. 나왔는데 팬들은 이 가수를 얼마나 사랑을 했는지 맞지 마라, 감기 든다, 뭐 이런 얘기로 아우성을 쳤어요. 자, 이 아우성, 밖으로 나온다.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커뮤니케이션의 상징 도구였어요. 굳이 말을 안 해도 몸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한 거예요. 지붕 밖으로 비를 맞으니 팬들은 아우성을 쳤다. 계속 버텼더니 또 하나의 팬들의 커뮤니케이션 상징이 나왔어요. 도구가 뭐예요? 우위를 하나 둘씩 벗으니까 쫙 스탠드에 전체적으로 확산돼서 전부 다 모자까지 벗었어요. 하얗게 보이던 관객들이 맨 끝까지 까만 머리로 변하는데 그 모습을 본 가수 이 자신은 얼마나 숙연했는지, 얼마나 고마웠는지 그런 감정을 소외하는 그런 내용인데 어떠신가요? 여러분 딱 들으니까 그 상상이 좀 되시죠? 야, 그럴 수 있겠다. 정말 서로가 사랑하는 이 사랑하는 가운데 커뮤니케이션의 도구가 행동으로, 아우성으로, 모자와 우위를 벗는 이 행동으로 표출이 되면서 서로 마음이 주고받는 커뮤니케이션이다. 이런 제 사례로 제가 바로 이런 게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다. 사실은 커뮤니케이션 안에 이 쌍방향인 게 들어가 있지만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 그냥 커뮤니케이션 여러분 하시는데 쌍방향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 위해서 붙였습니다. 자, 커뮤니케이션은 본질적으로 쌍방향 의사소통이다. 지금 말씀드렸네요. 자, 앞으로 여러분이 아는 커뮤니케이션의 단어에는 소통이라는 얘기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만 주고받는 그런 대화가 아니라 마음을 주고받는 대화를 여러분 하루 종일 다른 사람과 얘기할 때 어느 정도 하십니까?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마음을 주고받는 대화라는 거는 하루에 내가 뭘 어느 정도 할까? 정말 뭐 어떤 여성과 썸을 탄다. 굉장히 뭐 애인과 어떤 교감을 한다 그러면 몰라도 그게 내가 마음을 주지만 받기까지 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굉장히 고도의 이런 커뮤니케이션 스킬인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만 여러분 좀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몸에 붙이면 이 정도 하는데 이걸 뭐 어떤 일을 하시던 간에 서비스 업종에서 하시던 뭘 어떻게 하시던 굉장히 여러분 그 위치에서 탑에 올라가실 수 있다. 이런 역량만 갖추면. 자, 평소 대화하면서 여러분의 말이 상대방 마음속으로 파고드는지 그리고 상대방 말이 여러분 마음속에 편히 들어오도록 하는가. 제가 하나의 사례를 간단하게 하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떤 임원분들은 잘하는 임원분들, 소통 잘하는 임원분들이 이래요. 그냥 지나가면서 일반 임원분들은 그냥 신입사원 들어오면 마주치면서 뭐 요새 일은 재미있어? 뭐 일반적으로 이런 말밖에 안 하잖아요. 던지잖아요. 잘 모르니까 사실을. 자네 요새 힘들진 않는가? 그러면 돌아온 답변은 뭐 뻔하지 않겠습니까? 신입사원이 임원 앞에 뭐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 힘듭니다. 일 재미없어요. 이런 얘기 할 일은 만무하잖아요. 이렇게 질문 뻔한 거 던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마음이 돌아오지 않는 질문 하지 말라니까요. 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친구 마음속에, 젊은 친구 마음속에 들어가려면 요새 아이돌 무슨 그룹 7명이 하대? 그 친구 요새 어때? 그 노래 제목도 외우는 임원들이 계세요. 그런 노래로 그 친구에게 자연스럽게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기 위한 앞단계의 이런 걸 우리가 뒤에 나중에 배우지만 라벨링 효과라 그래요. 이 웜업하는 친분을 느끼게끔 하는 래포를 형성하는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마음을 주고받는 사람도 있어요. 잘하는 임원분들은 이렇게 하고요. 이를테면 뭐 자네 우리 회사 농구 동호회 회원이라며 이렇게 한 마디 던지고 가는 것보다 그 답변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럼 끝나는 거죠. 이런 그냥 끝나는 대화로 하지 말고 이 말 한번 던지면 돌아온 답변이 구구절절 이분이 이 상무님이 되게 농구에 관심이 있으신가 보다. 어떻게 이런 것까지 알지? 신이 나서 신입사원이 더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 회사에는요 주로 이 지역방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수들이 어떻고 저쩌고 이렇게 돌아올 말이 다양하게 오면 얼마나 좋아요. 임원분들 입장에서. 그렇죠? 이왕이면 이렇게 좀 하려면 어때요? 사전에 노력을 좀 해야죠. 이런 지식도 준비해갖고 저 친구가 농구 동호회니까 농구에 대한 걸 내가 좀 알아가고 얘기를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노력 없이 뭐 이렇게 대가가 쉽게 오지 않지 않습니까? 네. 쌍방향의 커뮤니케이션을 냈고요. 이게 가끔 가다 좀 싫은 소리 할 때도 있어요. 자네 요새 왜 이렇게 지각하는 거야? 앞으로 늦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좋겠다. 왜? 쌍방향으로 되지가 않아요.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렇게 요새 자네 하고 싶은 말이 있겠죠. 이렇게 바로 그냥 윗분 입장에서 내뱉고 싶은데 신입사원이 요새 뭐 이렇게 지각을 계속 말도 안 되는 행태를 보여. 이건 하고 참으세요. 참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요새 자네 뭐 힘든 일이 있나? 내가 뭐 좀 도와줄 일 있으면 좋겠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원도 눈치를 채는 거죠. 자기도 사람인데. 아, 이분이 내가 힘든데 이런 얘기하고는 이렇게 하면 뭘 도와준다는 마음에서 다가오는구나. 나도 다가가야겠다. 이렇게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네. 싫은 소리 할 때 보통 샌드위치 화법을 한다 그러는데 싫은 얘기 바로 이렇게 어차피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기 전에 좋은 얘기를 한번 하고 그다음에 본론으로 이런 우리 샌드위치가 어떻게 돼 있죠? 양식빵 속에 그 치즈와 뭐 고기와 야채가 들어가 있잖아요. 치즈, 고기, 야채는 내가 정말 먹고 싶은 하고 싶은 얘기다. 근데 이걸 그냥 던지지 말고 감싸서 하라는 거야. 앞뒤로 전후로 좋은 얘기로 이제 포장해서 이렇게 늦을 거야. 그리고 끝날 때도 내가 뭐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자네는 뭐는 참 잘하는 것 같아. 성격은 좋은 거야. 이렇게 포장하고 감싼 다음에 이런 얘기를 이제 양쪽에 자연스럽게 포장해서 좋은 말로 이렇게 하라는 게 샌드위치 화법입니다. 자,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여러분이 기르기 위해서 앞으로 제가 다음 차시에 질문, 경청, 관찰에 대해서 제2강부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요 세 가지 기본 역량을 갖추면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고도의 전문가적인 어떤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또 제가 협상이라는 이름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좀 더 기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커뮤니케이션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예, 유기체 간의 서로 간의 상징, 대화 이외의 여러 가지 것들을 제스처, 표정, 음성 이게 메러비안 법칙이죠. 이런 걸 포함해서 상대방과 교감을 하는, 소통을 하는 그런 게 커뮤니케이션의 개념이다. 그리고 이왕이면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과 능력 못지않게 역량도 좀 이렇게 잘 한다면, 다져놓는다면 이 지식과 능력을 더 증폭시켜서 상대방이 알릴 수도 있고 자기 자신도 지식의 범위가 넓어진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쌍방향의 커뮤니케이션은 말만 주고받지 말고 뭐를 주고받으라고요? 마음도 상대방과 주고받는 그런 소통을 하는 게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걸 위해서 기본 역량으로 이런 세 가지 다음 차시부터 할 관찰, 질문, 경청을 중요시한다. 이렇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